네, 안녕하세요. 스마트론 중급 모델링 세 번째 시간이고요. 자, 여기서 중점적으로 보실 부분은 스케치를 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 필렛을 주는 방법, 그 다음에 이 연결 부분 있죠? 여기를 어떤 식으로 모델링을 할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모델링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도면을 먼저 보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형상이 있고요. 평면도 단면도가 나와 있네요. 자, 여기서 좀 복잡한 부분은 요 연결되는 부분 있죠? 여기가 좀 복잡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은 크게 문제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면을 참고해서 모델링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마찬가지로 메인 플랜을 이용해서 플랜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자, 먼저 그릴 부분은 가운데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먼저 그려 놓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서 형상을 완성을 해 가도록 할게요. 자, 가운데 삼각형 부분의 스케치는 돌출을 해서 만들 거기 때문에 XY 플랜에다가 스케치를 하도록 할게요. XY 플랜을 스케치 면으로 잡고 바로 놓은 상태에서 자, 3개의 원을 한번 그려 볼게요. 기준을 잡기 위해서. 자, 맨 왼쪽에 있는 원 같은 경우에는 반경이 10으로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맞춰서 그려 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R6짜리 원을 이렇게 그려 볼게요. 자, 기준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라인을 한번 그려 볼게요. 자, 이 선은 실제 필요한 선은 아니기 때문에 가상선으로 변경을 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치수를 한번 확인을 해 보죠. 자, 지금 보면은 센터에서부터 이 바깥쪽 여기가 22로 나와 있네요. 자, 지금 치수를 주기 위해서 이쪽 원과 이 포인트를 찍으려고 하는데 포인트가 안 찍히죠. 네. 자, 이렇게 원이나 호하고 어떤 거리값을 줄 때는 포인트는 선택이 안 될 거고요. 라인을 그려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선을 한번 그려 볼게요. 제가 얘도 가상선으로 이렇게 바꿔 놓고요. 그 다음에 치수를 다시 줄게요. 자, 이렇게 선을 선택을 하면은 치수를 주실 수가 있죠. 자, 여기서 22고요. 이렇게 뽑아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 탄젠트한 선을 그릴 건데 이렇게 찍을 때 오른쪽 마우스 눌러 보시면은 이쪽에서 구속을 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릴 때 이제 구속을 주면서 그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접선을 눌러서 찍고 움직여 보면은 접선 유지되면서 라인이 만들어지죠. 자, 반대쪽도 자, 이렇게 표시가 될 때, 접선 표시가 될 때 클릭하셔도 되고요. 자, 혹시 모르니까 그냥 아까와 마찬가지로 접선을 눌러서 이렇게 찍어 주시면 돼요. 대칭을 해 볼게요. 먼저 선택을 하고 대칭해서 대칭 라인 찍고 이런 식으로. 자, 여기도 이제 접선으로 붙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구속 추가해서 이쪽 라인, 이쪽 라인 선택해서 탄젠트 구속을 줄게요. 이렇게. 자, 여기는 직선으로 연결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치수를 마저 줄게요. 자, 여기 전체가 72인데 지금 보면은 이쪽 바깥쪽하고 여기 바깥쪽 이렇게 72를 주시면 돼요. 네.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이 선이 없을 때 이 선을 제가 지워 볼게요. 선이 없을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찍어요. 예, 이 원하고 원을 찍어요. 치수를 뽑아 보면 이렇게 틀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쪽에 라인이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찍고 이 라인을 찍고 이렇게 해서 치수를 뽑아 주시면은 이 라인을 찍어준 거하고 평행하게 해서 이렇게 치수가 뽑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여기 라인이 있을 때 걔를 선택을 해서 주셔도 되고요.
지금같이 뭐 라인이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어쨌든 라인을 하나 만들어 놓고 치수를 이렇게 바로 뽑으시면 돼요. 자, 대각선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뽑을 때도 이렇게 라인이 있어야지만 치수를 바로 뽑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뽑을 때도 이렇게 뽑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뽑게 되면은 바로 뽑으실 수가 있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경우에 따라서 라인이 틀어지거나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고로 하시는 게 좋고요. 여기 라인을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치수 아까 줬던 것처럼 이렇게 치수를 주고요. 72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각도가 지금 보니까 32로 되어 있네요. 자, 치수를 주다 보면은 이렇게 완전 구속이 잡힐 거예요. 구속이 안 된 경우에는 파란색 부분을 움직여 보면서 구속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구속을 추가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불필요한 라인들은 제거를 할게요. 다이나믹 트림으로 이렇게 마디를 잘라 볼게요. 자, 이렇게 자를 때 구속이 끊긴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하면서 작업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 각도를 주기 위한 라인이니까 얘는 제거를 할 건데, 여기서 이걸 삭제를 해버리게 되면은 요런 지금 치수 구속 준 것들이 다 깨져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가상선으로 변경을 해서 구속은 유지하면서 스케치를 나갔을 때 표시 안 되게끔 해주시는 게 좋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아크를 그릴 건데, 제가 이렇게 일단은 대충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구속 추가로 해서 이쪽 탄젠트, 이쪽 탄젠트, 그 다음에 치수로 R값을 줄게요. R값이 120. 그 다음에 불필요한 라인을 잘라주게 되면은 완전 구속으로 바뀌죠. 자, 반대쪽은 이 형상을 대칭을 해서 쓰도록 할 거고요. 자, 자세히 보시면은 이쪽에 요 선이 실선으로 남아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이것도 다이나믹 트림으로 잘라줄게요. 자, 이 라인이 잘리더라도 완전 구속이 깨지진 않죠. 자, 이 상태에서 완성이 됐다라고 하면 그대로 빠져나가시면 돼요. 자, 이 형상의 이 바닥을 이 원점에다 놓을 거니까 돌출 방향은 위쪽으로 해서 3mm를 쓸게요. 자, 그리고 이쪽 바깥쪽 테두리가 둥글게 돼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위쪽하고 아래쪽의 엣지를 선택해서 이 높이 값의 절반만큼만 주시면 돼요. 이렇게 주셔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솔리드의 3면 라운드로 해서 위쪽 면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하셔도 돼요. 이쪽,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는 이쪽을 선택을 하고요. 확인 눌러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용한 거 보면은 첫 번째에서 지금 보면은 윗면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윗면 쪽을 쭉 선택을 했고요.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선택이 된 거예요. 두 번째에서 첫 번째 면, 첫 번째 측면,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는 두 번째 측면을 선택해서 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형상이 만들어져요. 자, 이게 기억이 안 나면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솔리드 라운드에서 이 높이 값의 절반만큼만 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원기둥 형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치수 나온 걸로 보면은 이렇게 봤을 때 요 지금 3mm 높이의 중간에서 스케치를 해서 형상을 만드는 게 치수 주기가 좀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 가운데 부분에다가 스케치를 잡을 건데,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평행 플랜에서 이 바닥면을 찍고 위쪽으로 1.5만큼 이렇게 주셔도 되고, 이런 경우에는 중간이니까
이 중간 플랜을 이용하시는 게 더 빨라요. 눌러서 윗면하고 바닥면을 찍으면은 그 두 개의 면 사이에 플랜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확인. 자, 이 면을 이 플랜을 스케치 면으로 잡고요. 이렇게 이걸 바로 놓을게요. 자, 이 상태에서 가운데 실린더 형상을 그려볼 거고요. 보시면은 32 파이로 되어 있네요. 원의 지름이 32 선택을 하고, 자, 가운데에 스케치가 있죠. 솔리드 돌출. 자, 이거를 추가로 해서 바로 만들 거고요. 자, 치수를 보게 되면은 아래쪽으로 10mm, 이거 양쪽으로 할게요. 자,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분의 값을 첫 번째로 주시면 되겠고요. 반대쪽은 두 번째서 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10mm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은 15가 되겠네요. 전체가 25니까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은 전체가 25가 이게 맞춰지겠네요. 바로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반쪽짜리 실린더 형상을 만들어 보죠. 자, 스케치를 이쪽 지금 YZ 평면을 스케치 면으로 잡고요. 이렇게 틀어서 바로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원을 먼저 그릴게요. 지금 R11 반경 11로 해서 지금 여기 맞춰서 이렇게 원을 그렸고요. 우리가 필요한 형상은 반쪽이니까 라인 하나 그려서 이 라인 기준으로 반쪽을 잘라낼 거예요. 아래쪽을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 누르고 돌출을 해야 되겠죠. 솔리드 추가 돌출로 해서 한쪽, 자, 거리값은 22에 20을 더하니까 42로 해서 이렇게 형상을 만들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에 형상을 만들면 되겠죠. 자, 일단은 이쪽에 테이퍼로 이 자르기가 되어 있는데 이쪽 부분을 먼저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스케치를 지금 ZX 플랜 여기를 잡고서 바로 놓고 스케치를 해볼게요. 자, 이쪽 엣지를 가상선으로 투영을 해서 이 끝점을 잡아 볼 거고요.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스케치를 하면 되겠죠. 지금 잘라줄 형상은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지금 여기 각도가 60도. 그 다음에 요 높이 치수 같은 경우에는 요 바닥에서부터 여기가 7로 되어 있네요. 자, 돌출 제거로 해서 양쪽으로 할게요. 이런 식으로 잘라내고요. 자, 스케치를 다시 아까와 같이 ZX 평면을 스케치 면으로 잡고 이렇게 바르는 상태에서 이 연결 부분에 형상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 형상은 지금 돌출보다는 회전을 해서 하는 게 치수 주기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반쪽만 그려서 회전을 해서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일단은 여기를 가상선으로 투영을 해서 이 점을 얻을게요. 네. 이게 지금 회전했을 때 중심축이 이 라인, 이 점을 포함을 하니까 이 점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라인을 그려볼게요. 자, 이 각도는 지금 바닥에서부터 보니까 이 바닥 라인도 투영을 해서 갖고 오고요. 치수를 이렇게 줄게요. 여기가 보니까 지금 30도로 돼 있네요. 자, 스케치는 요 양쪽에 지금 못따기가 돼 있는데 못따기까지 포함된 스케치로 해서 그릴게요.
일단은 여기가 27로 돼 있고요. 라인을 그려 볼게요. 지금 못따기 형상이고, 여기를 이렇게 평행하게 구속을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틀어서 하고, 여기는 이 센터 라인하고 평행하게 구속을 잡아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수직보다는 그냥 수평 수직 이런 구속이 안 잡히게끔 이런 식으로 라인을 그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 라인도 이 센터 라인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잡아 볼게요.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할게요. 이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뭐 솔리드 연장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 상태에서 치수를 주도록 할 건데, 얘도 이제 전체 치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얘도 반쪽을 선택을 하는데, 이런 치수선까지 같이 선택을 해서 나중에 대칭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대칭할 선만 선택을 해 주시는 게 좋고요. 대칭해서 이렇게 대칭을 해 보도록 하죠. 선택을 다시 해 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얘는 가상선으로 변경. 자, 그 다음에 부족한 구속들을 적용을 해서 완전하게 치수를 잡아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요 라인하고 여기가 수직이 되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직으로 바꿀게요. 자, 그 다음에 구속은 일단 꺼놓고 치수로 지금 여기하고 여기가 지금 10으로 주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또 치수가 나오죠. 아까 설명드렸죠. 이런 경우에는 여기하고 여기를 찍고 이 라인을 한번 찍고 이렇게 뽑아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 각도는 60도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9파이, 여기는 지금 90도 못따기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90도로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리고 지금 여기 거리값이 12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자, 지금 완전 구속이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지금 보면은 이쪽이 지금 계속해서 움직이거든요. 지금 움직여 보면은 지금 여기 이 직경 값이 계속 바뀌죠. 움직일 때마다. 그래서 이거를 구속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도면을 보면은 이쪽에 대한 치수가 16으로 나와 있네요. 네, 여기하고 여기가 16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완전 구속이 되고요. 아까처럼 완전 구속이 안 됐을 때는 이렇게 파란색 부분을 좀 움직여 가면서 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구속이나 어떤 치수를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일단 완전 구속이 된 상태고요. 확인 눌러서 얘를 회전을 해 볼게요. 이 라인을 선택해서 회전을 할 거고요.
얘를 연장을 할 거니까 이렇게 맞닿아 있으면은 연장이 또 잘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새로운 형상으로 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얘를 뭐 돌출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다이렉트 모델링 오브젝트 연장 기능을 써서 이쪽 면을 연장하시면 되겠네요. 다이렉트 모델링으로 해서 옵셋을 한번 해볼게요. 5mm 정도만 해볼까요? 이렇게 됐을 때 한 6mm 정도 이렇게 했을 때 약간 겹쳐지게끔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솔리드 병합으로 이렇게 병합을 하셔도 돼요. 이쪽 부분이 교차가 되니까 병합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대략적인 형상을 완성을 했고요. 그리고 요 위쪽에서 봤을 때 요 홈이 파져 있죠. 지금 홈 형상이 6개인데 이걸 한번 그려 볼게요. 스케치를 요 끝에서 스케치 면을 잡고요. 자, 플랜 회전으로 이렇게 바로 놓을게요. 얘를 우측으로 회전을 해서 이런 식으로 바꿔 놓고요. 플랜은 잠깐 숨겨 볼까요? 네, 이렇게. 자, 지금 가상선으로 요 바깥쪽을 투영을 해서 중심점을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요 홈을 한번 그려보죠. 요 바깥쪽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자, 그릴 때 이 포인트하고 일치되게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치수를 덜 주셔도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놓고 각도가 여기가 100이네요. 이고 여기가 3. 지금 여기가 지금 수직으로 안 돼 있으니까 얘를 눌러서 수평이나 수직 이걸 눌러주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지금 아까 찍을 때 제가 뭐 그 자동 구속을 좀 이용을 하려고 했는데 선택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뭐 치수를 뭐 반 이렇게 선을 그려서 요 반쪽을 주셔도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 구속 추가해서 요쪽 라인하고 요쪽 라인의 길이를 동일하게 맞추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은 동일 크기로 바꿔주는 이 구속이 있어요. 동일값이라는 구속. 얘를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맞춰지죠. 지금 여기 위쪽이 파란색으로 나온 거는 요 높이 규제가 안 돼서 그런 거고요. 얘는 어쨌든 상관이 없어요. 지금 여기서는 치수 이렇게 주시면은 구속이 되겠죠. 이 치수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죠. 일단은. 자, 이렇게 해놓고 확인 누르고 나간 상태에서 자, 솔리드로 돌출을 해볼게요. 자, 세 돌출로 할 거고요. 한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하거나 적당한 증분값을 주셔도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레퍼런스로 한 거고요. 확인. 자, 이 형상이 지금 필요한 게 6개가 필요하죠. 얘를 회전을 할 거예요. 편집에 원형 패턴 복사 얘를 누르고 축은 이 실린더 면을 선택을 하고 개수가 6개죠. 네, 각도 계산은 여기를 눌러서 원에 대한 회귀로 바꿔주시면은 이렇게 계산이 돼서 들어가요. 이 6개 형상을 하나의 형상으로 병합을 해서 한 번에 선택이 되게끔 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솔리드 자르기에서 잘려질 형상을 먼저 선택하고 두 번째에서 자르는 형상을 선택을 해서 잘라줄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안쪽에 이렇게 파이프 형태로 홀이 나 있고요. 여기도 지금 내측에 홀이 파져 있죠. 요 세 군데도 홀이 있고요. 그 부분을 이제 표현을 할 거고요. 자, 플랜을 다시 표시를 하고 ZX 플랜이 여기 있죠. 여기다가 스케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이 형상을 회전할 때 이렇게 라인을 만들었었는데 그 라인을 꺼내 와서 라인을 그려주는 게 좀 빠를 것 같거든요. 자, 여기 셋에 보시면은 여기 휴지통이라고 있어요. 여기 지금 불이 꺼져 있는데, 자, 이 휴지통을 전구를 켜보면은 요런 라인들이 살아나죠. 요 라인들이. 자, 우리가 스케치라고 돌출하거나 회전을 하게 되면은 원래 그려뒀던 그 스케치가 사라지죠. 그 선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휴지통이라는 셋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는 휴지통에서 다시 표시를 하게 되면은 이런 선들을 다시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는 지금 이 스케치를 ZX 플랜으로 새롭게 들어온 거고요. 지금 이 라인을 휴지통에서 꺼내 왔고 얘를 투영을 해서 쓸 거예요. 가상선으로 해서 이렇게 투영을 해서 이 라인을 이렇게 갖고 왔고요. 포인트가 잡히죠. 이 상태에서 일단은 선을 하나 여기 맞춰서, 이 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평행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 선을 그려 놓고요. 그 다음에 요 센터에서부터 라인을 평행하게 한번 그려 볼게요. 요 높이는 지금 보니까 5로 주시면 되겠네요. 여기가 5mm. 그 다음에 여기를 좀 잘라줘야 되는데 지금 상세도를 보면은 여기가 R10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코너에서 반경으로 해놓고 R값을 10으로 먼저 입력을 해놓고 요 라인과 요 라인을 찍어주세요. 이렇게. 자, 지금 보면은 완전 구속은 안 돼 있지만은 요 라인이 맞는 라인이니까 그냥 사용을 할 거예요. 지금 보면은 여기를 움직여 보니까 좀 이렇게 틀어지죠. 아까 치수를 줬는데 R값을 주면서 이 치수가 깨진 것 같아요. 지금 여기도 지금 보면은 여기가 틀어지죠. 그래서 여기도 구속을 이렇게 일치 구속으로 이렇게 잡고서 할게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그 그려진 형상에 맞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냥 확인 눌러서 나가서 진행을 하셔도 돼요. 근데 굳이 나는 완전 구속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움직여 가면서 구속이 빠진 부분을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구속을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많이 적용을 해보시면은,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은 이렇게 구속이 안 됐을 때 찾아서 주는 것들을 나중에 이제 숙달이 되고 나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완전 구속을 해 놨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서 나가고, 그 다음 뭘 하면 되죠? 파이프 기능을 써서 안쪽을 이제 파내면 되는데, 이 휴지통에서 표시를 해서 썼던 선들은 다시 숨겨 둘게요. 그래서 요 전구를 끄시고 피처로 가서 다시 요 화면으로 전환을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솔리드 파이프 두 번째 단계에서 제거를 해야 되겠죠. 안쪽에 지금 홀을 보니까 네, 4파이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4로 하고요. 네, 확인을 누를게요.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관통을 해야 되겠죠. 지금 보니까 20파이. 네, 그냥 바로 홀로 할게요. 요 가운데 점을 잡고요. 관통 지름은 20파이 확인. 이런 식으로 단면을 한번 잘라 볼까요? 이런 식으로 나오죠. 섹션 커브 생성을 눌러주면은 요 라인만 우리가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지금 컨트롤 Z로 단면선 없애고요. 표시되는 거는 이전으로 이렇게 다시 갈게요.
자, 그리고 이 세 군데 홀을 뚫으면 되겠죠. 지금 보면은 홀이 3개가 5파이로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솔리드 홀에서 이 중심점을 쉽게 잡기 위해서 이 필터를, 전 필터를 중심점으로 해 놓고요. 이렇게 찍을게요. 다음 단계 휠로 넘어가고요. 지름값이 5. 네, 관통 확인. 데이터 잠깐 숨겨 볼게요. 이렇게 해서 형상이 이제 완성이 됐고요. 좀 이쪽 부분에서 스케치 하는 것들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어쨌든 모델링의 기본은 어쨌든 스케치를 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연습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셋에서 휴지통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돌출이나 회전이나 어떤 기능을 쓸 때 만들었던 선들을 다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그 선들을 활용해서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용이 끝난 경우에는 이렇게 다시 꺼두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것을 뭐 제외하고는 뭐 크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어려운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모델링을 마무리를 할게요.